농어촌공사가 130억 원짜리 공원을 설계도 무시한 채 엉터리로 시공했습니다. 익산시는 책임을 묻기는커녕 여기에 맞춰 설계를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중금속 범벅인 체육시설의 우레탄 교체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이 미흡해 차질이 우려됩니다. 지적장애 1급 여자아이가 실종 3시간 만에 찜통으로 변한 차 안에서 발견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이 치밀하지 못했던 수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약사 인력이 크게 부족할 것이라는 정부 보고서가 나와 전북대 약대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6월의 마지막 주 휴일인 오늘은 불볕더위가 한풀 꺾여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시민들은 숲과 계곡을 찾아 폭염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휴일 표정 나금동 기자입니다.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계곡이 피서객들로 북적거립니다. 신나게 물장구를 치고 형형색색의 튜브를 타는 어린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저랑 동생이랑 놀러 와가지고 너무 시원하게 놀아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오고 싶어요. 시원한 나무그늘 아래서 가족과 음식을 나눠 먹으니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나무들이 좀 푸르르고 온 게 기분이 좀 맑아지는 것 같고 상쾌하면서 아무튼 식구들하고 나온 게 저한테는 무지하게 좋은 것 같아요. 짙푸른 편백나무가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타박타박 숲길을 걷고 또 평상에서 잠시 지친 다리를 쉬다 보면 숲에 가득한 편백향에 일상에 지쳤던 몸은 물론 마음까지도 금세 치유되는 것 같습니다. 주중에는 뭐 일하느라 좀 많이 지치고 좀 이렇게 모니터만 보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힐링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 휴일, 시민들은 자연 속에서 한 주 동안 폭염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익산시가 130억 원을 투입해 농촌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 공사를 맡은 농어촌공사가 설계도를 무시한 채 시공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마 저수지를 끼고 조성된 익산 소동마 테마공원입니다. 지난 2013년 공사를 시작한 뒤로 주말 농장과 꽃동산, 마공원 등의 다양한 체험형 시설들이 들어섰습니다. 농촌 문화를 체험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 조성에 13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공사는 마무리됐지만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준공 검사를 앞두고 측량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를 맡은 농어촌 공사가 설계와 다르게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공원 위치가 당초 설계도보다 왼쪽으로 치우친 데다 진입로 역시 설계와 다른 부지를 변시켜 추가로 땅을 사야 할 형편입니다. 도로 쪽에서 조금 차이인데 하다 보면 조금씩은 차이 나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내부라든가 좀씩은 경력이 좀씩 차이는 나는데 큰 이동이 안 되고. 이 때문에 2015년으로 예정된 완공 시기가 2년가량 늦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사정이 이런데도 공사를 잘못한 농어촌 공사의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예산을 들여 잘못된 공사에 맞춰 설계도와 조성 계획을 바꾸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제 뭐 아까 이제 뭐 이 조성 계획 변경하고 아까 땅 사는 문제 고민하고 뭐 그 조성 계획 변경하려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야 또 용역하려면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소동마 농촌 테마공원 공사가 익산시의 부실한 관리 감독과 농어촌 공사의 엉터리 공사가 겹치면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시가 중금속에 오염된 공공체육시설의 우레탄을 정부 지원을 받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요청한 것보다 지원이 적고 지원 대상에서 빠진 곳도 있어 교체 차질이 예상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 삼천변 공원의 체육시설. 우레탄으로 만든 바닥에서 납성분이 허용 기준치의 35배, 발암물질인 육가크롬은 7배 넘게 나왔습니다. 이처럼 중금속이 허용 기준치를 넘은 곳은 종합경기장 트랙 등 모두 10곳에 이릅니다.
전주시는 10건 모두 교체가 필요하지만 80억 원의 비용 탓에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이용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정부가 비용 절반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교체할 계획인데 이 역시 차질이 우려됩니다. 우선 정부가 교체 단가를 조정하면서 전주시가 애초 추정한 비용의 60%가량만 지원합니다. 교체 비용이 10억 원이 넘는 야외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교체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번에 빠진 것은 내년에 국회에 신청할 때 신청하라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번에 금액이 많으니까 아마 그것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하지만 추가 지원은 없을 거라는 게 전라북도의 설명입니다. 예산이 좀 더 초과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좀 교체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이번에 사업비 확보한 거거든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에 오염된 공공체육시설에 안전성 확보 대책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지적장애 1급 여자아이가 실종됐다가 3시간 뒤 무더위에 찜통으로 변한 차 안에서 발견됐는데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치밀하지 못했던 수색 과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 사라진 아이는 지적장애 1급 15살 이모 양이었습니다. 가족들과 동물원 나들이를 가기로 한 날 삼촌 차에 탄다는 게 우연히 문 열린 빈 차에 올라탄 겁니다. 이 양이 올라탔던 차는 아파트 현관으로부터 20m 정도 떨어진 이곳 주차장에 주차돼 있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5월 27일에 한낮 기온이 25도 정도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가리는 것 하나 없이 뙤약볕을 그대로 받고 있는 차여서 당시 차의 내부 온도는 무려 50도를 웃돌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이 양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각도의 CCTV에 이 양이 등장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은 의문으로 남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것도 다 보고 어떻게 들어갔나 해가지고 정밀히 천천히 봤을 때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 얘기였구나. 경찰은 무엇보다 발품 수색에 힘을 쏟았다는 입장이지만 그마저도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이 그 앞에 코앞에 있는 걸 참. 말 그대로 이 차가 움직이는 이 도로만 그냥 도는 거야. 생각을 해봐. 아이를 잊어먹고 있는데 아이가 뭐 이 도로에서 움직이나? 장애를 앓고 있다고 내가 얘기까지 했는데. 실종 아동이 정신연령 3세 수준임을 경찰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장애 아동이었잖아요. 따로 매뉴얼이 마련된 건 없습니까? 얘는 뭐 같은 맥락이죠. 실종 아동이라는 게 실종이 뭐 지적장애로 들어가고 뭐 어린이도 있고 어른들 치매 노인도 있고 여러 가지. 경찰이 실종 초기 치밀하지 못하게 대처하며 아이와 가족에게 닥친 이번 비극은 경찰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약사 인력이 크게 부족할 것이라는 정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력 수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전북대의 약대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보도에 주창현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수급대책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2030년까지 분야별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중장기적으로 약사는 10,000여 명, 의사는 7,600여 명, 간호사는 15만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약국 같은 경우는 포화 상태인데 지방 병원의 약사가 부족한다던가 산업 쪽의 약사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던가 그런 그 분야별로 약사도 수급에 또 차이가 좀 있거든요.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5개년 의료인력 수급 정책을 확정할 예정인데 약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대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약사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약대 정원 조정과 신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학생 10,000명 이상 대형 거점 국립대 가운데 약대가 없는 곳은 전북대학교가 유일합니다. 6년 전 약대 유치에 실패한 뒤 두 번째 도전에 나서는 전북대는 임상, 연구 약사 중심의 약대 유치 계획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지역의 농생명 산업과 대학의 연구 인프라를 결합한
천연물 신약 분야의 강점을 유치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농생명 관련 인프라, 또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집 인프라들을 적극 활용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또 우리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의 인력 양성에 좀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의 약대 유치는 지역의 성장 동력 산업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어 지역 여론은 물론 정치권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6.25 전쟁 제67주년 기념행사가 참전 유공자회 등 9개 보훈단체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최치한 회원 등 4명에 대해 전북도지사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김일재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기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태권도 대회 개막 이틀째를 맞아 오늘부터 본격적인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무주 태권도원에서는 여자 49kg급과 남자 74kg급 예선에 이어 이 시각 현재 여자 46kg급과 남자 54kg급 결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장 안팎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5천여 명의 관람객들이 찾아와 열띤 응원을 보내며 경기를 즐겼습니다. 북한 태권도 선수단은 내일 오후 5시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우리 선수단과 함께 시범 공연을 개최합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 무산을 따지는 전북도의회 조사특위가 전현직 집행부의 갈등만 키운 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김한주 전 지사와 정헌율 전 행정부지사는 투자 무산에 대한 별다른 사과 없이 삼성과 대화 중단을 선언한 송하진 현 지사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송하진 지사 측은 전직 간부들이 별다른 사과 발언 없이 현 집행부를 공격하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 도의회 특위가 전현직 집행부의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북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6.7% 성장한 5억 711만 달러를 기록해 2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국가별로는 대미 수출이 2.5% 성장해서 8개월 만에 수출 대상국 1위에 복귀했으며 중국도 17.4%나 상승해 올 들어 5달 연속 2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협회는 전북의 3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등이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세계 경제도 빠른 회복세를 보여 당분간 실적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북 지역 교육 공무직 노조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오는 30일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전북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전북교육청 소속 5천여 명의 노조원들이 근속수당 5만 원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오는 30일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조리종사원 등이 파업할 경우 급식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일선 학교에 대체 급식이나 도시락 지참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전주시 송천동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건물 일부와 안에 있던 단열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용접 작업 중 불꽃이 옮겨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더위가 다소 주춤하면서 낮 기온이 27도에서 30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6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모레도 새벽 한때 비가 오고 흐리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은 27도를 오르내리고 금요일부터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